몇 22번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 A, 여기서 너희들이 틀리는 부분은 뭐냐면 영, B, F, G, C와 솔직히 이거 하는 게 자꾸 헷갈려. 맞지? 수직인 거는 뭐냐? 자, 이 면하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맞죠? 수직인 거 하나하나 찾아볼게. 이따가 얘는 수직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겠니? 네. 그 다음 이 녀석도 초록색 면과 수직이 되겠지? 네. 얘도 수직이라는 게 보일 텐데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야. 어때? 얘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한 거니 얘를? 이렇게 잘랐잖아. 그러니까 이쪽 나라고 이쪽 나라고는 수직인 걸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랬었지? 요게 포함된 어떤 선 그리고 이 초록색 면에 포함된 어떤 선의 관계와 교선의 관계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이 교선과 이 직선은 수직 관계고 이 교선과 이 직선도 수직 관계란 말이야. 따라서 요것과 요것으로 이루어진 이 교선은 수직 관계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의심스러우면은 뭐 해야 돼? 잘라봐야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요게 개수에서 수직인 면의 개수를 B라고 했는데 B를 3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거 4라고 한 사람. 4라고 했네.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한번 찾아보자. A는 뭘 구하는 거였지?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 보니까 모서리 어때? 요거하고 평행한 모서리. 얘 평행에 평행하지 않아? 평행하지? 그 다음 요것도 평행하지? 맞습니까? 그 다음 또 뭐도 평행해?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면과 직선의 관계에서 뭐가 없어? 꼬리 위치가 없어. 이거 조심해야 돼. 꼬리 위치는 항상 어디서 본다고 그래서 공간에서 선과 선의 관계란 말이야. 자, 만나지 않으면 평행한 거라고. 얘 평행해. 맞지? 그 다음 초록색 얘하고 또 안 만나는 녀석이 뭐야? 얘도 안 만나게 되잖아. 그 다음 또 안 만나는 녀석이 누구야? 얘란 말이야. 안 만나는 녀석이지. 그러니까 몇 개여야 돼? A도 4개라고 하면 잡아. 아닌 사람이 있네. 그럼 마지막 꼬미니치에서 틀렸단 말이네. C는 모서리 BF하고 꼬미니치라고 그래서 BF가 어디니? BF 요 부분이야. 자, 꼬미니치 찾는 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 그랬지? 만나는 점을 일단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했지. 이거 만났으니까 안 돼. 그 다음 BC도 안 돼. 그 다음 FE도 안 돼.
그 다음 또 뭐가 안 되니? FG도 안 돼. 맞지? 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BF하고 성분 CG에 의해서 두 직선인 거잖아 얘들아. 두 직선에 의해서 뭐가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는 거는 기억나니? 네. 그런데 이 두 직선에서 평면된 게 넓이가 제한돼 있다고 그래서 제한이 안 돼 있다고 그랬어.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연장하면 여기 CG하고 BF도 만나게 된단 말이야. 어때? 이거 쭉 올라갈 거고 얘도 쭉 올라가게 되잖아. 만나지. 그러니까 얘도 제외했어야 돼. 그 다음 뭐 또 제외해야 돼? 이놈과 평행하는 거 없애야 되고. 근데 선생님 BF하고 BF 모서리 BF하고 지금 모서리가 비싼 아닌가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BF라는 것은 이 공간에 뭐가 되는 거야? 한 선이 되는 거란 말이야. 선과 선 관계에서는 뭐가 생기지? 꼬인 위치가 생기는데 그 꼬인 위치가 의미가 뭐라고 했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얘들아 모서리와 모서리라고 해서 여기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왜냐하면 두 선분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야? 면 하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도 않다면서 꼬인 위치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확대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비행하고 이제 평행한 것도 찾아볼까? 뭐 있어? 없지? 그럼 뭐만 찾으면 돼? 동그란 X 아는 거 어디 있어? 얘. 그 다음 이놈. 그 다음 이놈. 그 다음 이놈. 그 다음 이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꼬인 위치는 5개라고 해야 돼. 알겠습니까? 다음 36번 36번 보니까 공간에서의 두 직선 이것은 공간에서 두 직선 관계를 얘기했으니 얘들아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 공간에서의 직선은 일단 만난다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평행하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면 안 만나는 거지. 안 만난다. 평행 여기서 안 만나는 건 평행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꼬인 위치까지 있단 말이지. 요걸 조심해야 돼. 공간에서의 직선관계는 항상 꼬인 위치라는 게 생긴다는 거. 그러면 공간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뭐를 그리라고 그랬었지? 3차원을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차원, 대표적인 3차원이 뭐야? 우리 공간이 그림을 그리면 무슨 형태가 되는 거야? 직육면체 형태가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옳은 걸 구하라고 그랬어. 근데 기억을 봐봐.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은 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느 한 직선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려봐.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려서 맞아? 얘하고 평행한 거 찾아보자는 거야. 자, 봐봐. 얘하고 평행한 거 뭐였지? 얘 평행해, 평행하지 않아? 평행이요. 평행해. 그 다음 또 평행하죠. 요것도 평행하지. 그 다음 여기도 평행하지. 그리고 평행한 것도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런데 문제 읽어보니까 한 평면 위에 있다.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다. 자, 얘하고 봐봐. 얘하고 보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평행관계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평면 하나가 결정돼 안 돼? 결정되는 거야. 그 다음 얘하고 보면 요 평면이 하나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이놈하고
평면이 하나씩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게 하네? 기억은 맞는 말인 거야. 자, 니은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또 공간을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공간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 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 자, 얘하고 수직인 거 각각 찾아보자. 어때? 얘도 수직인 거 맞니? 얘하고 수직이잖아. 근데 얘하고는 뭐야? 수직이잖아. 그럼 이놈과 이놈은 어떤 관계냔 말이야? 꼬이미치지. 물론 너희들이 이렇게 나타내겠지. 이거 이 직선에 서로 수직인 거 얘하고 얘다. 그럼 얘네들이 평행하네. 이렇게 해서 이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행일 수도 있지만 뭐도 가능해? 꼬이미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디귿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꼬이미치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만나지 않으면 꼬이미치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평행할 수도 있는 거지. 꼬이미치는 뭐다?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될 거야. 리을 두 직선이 평행하대. 얘들아 두 직선이 평행하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 맞는 말이지. 두 직선이 평행한데 만날 수도 있니? 그래서 기억과 리을은 무조건 맞는 거야. 자, 다음 문제 37번. 보니까 수직선 위에 A라는 애가 1에 위치해 있고 B라는 애가 21에 위치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 근데 그 두 점이 P와 Q래.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P라는 점보다는 Q라는 점이 더 오른쪽에 있대. 크다는 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뭐라고 쓰느냐? 요 말을 잘 봐봐. AP는 PB 이거나 AQ 대 QB 둘 다 3대 1을 만족하는데 성분 PQ 길이를 구하는 거야. 성분을 그려와야 될 텐데 일단 AB는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AB 이렇게 찍어보자. 여기가 A가 1이야. 여기 B는 21이야. 맞지? 그럼 이 전체 길이는 몇이라는 얘기야? 20이라는 얘기가 될 거야. 맞지? 그런데 문제에서 AP 대 PB가 3대 1이 돼. 누가 더 짧은 거야? 항상 먼저 짧은 걸 먼저 뭐라고 그랬잖아. 이놈의 길이가 3일 때 이놈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 비율 관계가. 그러면 P 어디 있겠니? 뭐 대충 그리면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 길이를 내가 A라고 잡는다면 이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3의 1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Q라는 거는 P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P가 어디 가야 돼? 아니 이 P보다 Q가 오른쪽에 있대.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하고 같은 위치라면 왜 안 돼? 크다라고 했으니까. 연장을 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A에서 Q까지 여기가 A에서 Q까지 3일 때 Q에서 B까지 1이 됐다는 건 요놈의 길이가 3이 B라고 하면 여기가 B가 됐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A에서 B까지의 길이는 몇이라고? 20이 됐어. 그럼 뭐가 20이라는 얘기일까? 3A하고 A하고 더하면
했더니 A는 몇인 거야? 5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그 다음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B라고 그랬고, 여기서 여기까지 B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A에서 B까지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3B.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B. 그럼 B에서 A까지는 2B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네. 맞지? 그럼 결국 2B도 몇이 돼야 돼? 20이 돼야 될 테니 B의 길이는 몇이야? 10이 될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PQ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에서부터 Q까지는 A에다가 뭐를? B를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 A 더하기 B인 거야. 그럼 A는 몇이야? 5. B는 뭐야? 10. 따라서 답은 15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다음. 뭐 40번 문제를 왜 틀렸지? 뭐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 그때 이게 A, B, C, D. 여기가 한 점이 5야. 근데 이 관계 크기가 x 플러스 25라고 했고, 이 관계 크기가 4x 마이너스 35가 되는데, 두 가게의 위치가 서로 무슨 위치인 거지 이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맞꼭지가. 항상 맞꼭지가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을 어떻게 쓰면 돼? x 플러스 2와 25와 4x 마이너스 35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1차 방정식인 거니까 x끼리 모으자 이항시키고 숫자끼리 모으자 이항시키면 되겠네. 자, 그럼 x에다가 4x가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4x 될 거고요. 마이너스 35에다가 플러스 25가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0이 되겠네. 맞아. 양변에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x는 20이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문제가 x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뭘 구하라는 거야? A고 C의 가게 크기를 물어보란 말이야. 맞습니까? 각 A오 C는 뭐여야 돼? x 플러스 25도야. 근데 x 우리 뭐 잡았어? 20을 잡았으니까 20 플러스 25인 45도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다음 진도 부분은 삼각형의 합동. 합동 얘기 잘 들어봐야. 우리 지난 시간에 작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잘 떠올려 볼까? 작도를 하는데, 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작도하면서 어떤 경우라고 얘기했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지면 삼각형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된다고 했는 거 기억나니?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었지?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작아야 된다고 그랬어.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뭐보다는 크다라고 했지? 나머지 두 편 길이의 차보다는 항상 크다라고 얘기했어.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 중요한 거야. 삼각형의 결정 요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지. 가장 긴 편은 나머지 두 편의 합보다는 항상 작아야 된다. 우리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건 포괄적인 개념인 거고, 이거는 하나의 구체적인 개념인 거야. 그 다음에 하나로 결정되는 게 또 뭐 있다고 그랬었지? 두 편의 길이를 알고 사이값을 알 때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된다고 얘기했었지? 네.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였어? 한 편의 길이를 알고 양 끝값 크기를 알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면 뭐가 하나로 결정된다?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 얘기였어. 그러면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어떤 두 삼각형이 합동이래. 합동. 합동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합동이 뭘까? 합동. 다 같아요. 뭐가 맞나? 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동이라는 용어를 정리해야 될 텐데, 합동이라는 거는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거야.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다는 얘기야. 그럼 나중에 너희들이 그래서 또 참고해야 될 거는 2-2에서 배우는 게 합동이 아니라 닮음이라는 걸 배워. 닮음이라는 게 중등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이 닮음이라는 건 뭐냐면 모양만 같은 거야. 크기가 다르다는 거지.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는 달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원 같은 거 있잖아. 원. 그래서 원은 항상 모양이 어때? 동그래.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두 원 크기가 어떻든 간에 두 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닮음인 거야. 닮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크기가 다르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합동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원의 모양하고 똑같으면서 뭐까지? 크기까지 똑같아야지 합동이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합동을 배우면서 이것도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세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얘는 거야. 자, 봐봐. 두 삼각형이 있다. 근데 그 두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대. 이게 뭔 말이야, 얘들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대. 아니, 정삼각형을 얘기할 게 아니라 뭔 얘기냐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얘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5라는 어떤 삼각형인 거야. 근데 그 두 삼각형에 대응하는 그 길이가 얘도 3이고 얘도 4고 얘가 5래. 그럼 어때 얘? 모양과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두 관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모양과 크기가
얘가 3일 때 얘도 3이고 여기 3인데 얘도 3이고 얘가 5인데 얘도 5란 말이야. 지금 뭐가 다 같아? 선분의 길이가 다 같지? 맞아요? 외우기 쉽게 얘기할게. 선분, 선 영어로 써봐. 선 뭐야, 선. S-U-N. 맞지? 선. 영어로 쓰면 선. 선 3개가 대응하는 선의 길이가 다 같다.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 그래? SSS 합동이라고 얘기해. 무슨 합동? SSS 합동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뭐가 같은 거야? 선분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뭐가 같다? 사이각까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두 삼각형이 있는데 하나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래. 그리고 어떤 삼각형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래. 그런데 이 각 사이에 있는 이 각마저 여기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 여기 연결하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뭐를 하는 거지? 두 선의 길이를 알는 거고 하나의 사이각을 알고 있는 거지. 각은 영어로 뭐야? 앵글에서 A를 따서 자 뭐라고 얘기해야 돼? 두 번째는 선 두 개와 그 사이각인 거니까 선 두 개를 먼저 써주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앵글이 있는 거야. 그래서 SAS 합성이라고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될까? 한 변의 길이와 양 끝의 각을 알 때인 거야. 두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도 같고 양 끝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도 같대. 어떻게 썼죠? A, S, A 합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A, S, A 합동. 그럼 이거 모양만 봐도 자 얘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 거다? 합동이라는 거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건데 대응하는 성분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거야. 얘는 두 성분의 길이가 같은데 그 사이각이 같다는 거고 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은데 그 사이에 있는 성분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SA를 짚으면서 AS를 설명했고 화법을 알아서 잘 들으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좀 참고를 해야 될 게, 참고해야 되는 게 두 삼각형이 있어. 두 삼각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 두 개가 A, B, C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D, E, F가 있는데 얘네 둘이 삼각형 A, B, C라고 쓰는 거 맞지? 이렇게 합동이라는 말을 매번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합동이라고 쓰면 좋은데 우리 한글로 합동 쓰는 것보다는 사업적 기호로 쓰는 게 훨씬 가능한데 합동은 사업적 기호를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바로 무슨 의미인 거야? 합동의 의미인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합동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얘하고 합동인데 이 AB 성분의 대응 같은 길이가 어디야? AB 길이하고 같은 데가 어디야? D라고 쓴 거야. 얘들아 이거 D2하고 같은 거지. 그 다음 AC하고 같은 건 누구야? 얘가 되는 거고 이 길이 BC하고 같은 길이가 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네 둘은 합동인데 합동이가 짝대기 3개 이렇게 그으면 될 거고 여기다가 삼각형을 쓰는데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거라고. 내 맘대로 그냥 선생님 이 F, D하고 합동이네요 라고 쓸 수 없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써야 되냐?
삼각형 ABC와 누가 합동이냐? 자, AB의 길이가 또 같은 건 누구라고 그랬어? AB 성분하고 같은 건 어떻게 갔어 여기서? A에서 B로 갔잖아. 그럼 이 녀석도 D에서 F로 가야 되는 거야. 똑같은 모양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A, B 했어. 그 다음 뭘로 갔어? BC 했지. BC는 어디서 어디로 갔어? 여기에 B에서 C로 갔잖아. 그럼 이 녀석도 E에서 F로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 삼각형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A에서 시작해서 B로 간다. C로 갔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도 D에서 시작해서 E로 간 다음 F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 D, E, F라고 써야만 내 맘대로 쓸 수 없다. 이게 규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짝대기 색이랑 뭐라고 그랬지? 합동의 의미인 거야.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자. 무슨 생각? 첫 번째, 두 삼각형이 합동이래. 합동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크기와 모양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넓이가 어떨까? 넓이가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때 이 넓이가 같다를 수학적으로 또 표현을 해주려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짝대기 3개를 하면 무슨 의미? 넓이가 같다는 건 등호 2개만 쓰면 되는 거야. 등호야. 얘들아, 그래서 짝대기 2개인데 이 의미는 뭐라고?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합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두 번째, 그러면 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대.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넓이가 같다고 얘기했잖아. 왜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 될 수 있냐는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해서 합동이 될 수는 없는 거야. 대표적이네. 얘들아, 이렇게 써볼까? 여기 직각이야. 여기가 4고 여기가 4래. 이 넓이 몇이야? 이 넓이 몇이야? 8. 맞지? 그런데 내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야. 이 넓이 몇이야? 8. 두 넓이 같잖아. 모양 같아? 크기도 다르잖아. 넓이가 같다고 해서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합동이면 무조건 넓이가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두 가지. 요거까지 구분하면 합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생기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일단 삼각형의 합동 조건 하면 몇 가지가 나와야 되니? 3가지. 3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 SSS. 두 번째는 SAS. 세 번째는 ASA. 근데 그 SSS는 그 무슨 의미라고 그랬지? 현재는 성분의 길이가 각각 다 같을 땐 거고 SAS는
두 변의 길이는 같은데 사이에 있는 각이 같을 때고요. 세 번째는 양 끝각.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양 끝에 있는 각이 똑같을 때 우리는 합동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알겠니? 네. 여기서 뭐 이제 선생님 기본 문제로 나갈 건데 선생님 이거는 왜 안 돼요? AA 합동이라는 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게 무슨 왜 만약에 AA 합동이다 AA 합동이다 각 세 개가 다 같다는 얘기인 거야. 크기가 무시해요. 그렇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정사각형. 각의 크기가 모두 뭐야? 60, 60, 60인 거잖아. 그런데 얘를 이렇게 확대해서 이만큼. 그럼 얘도 뭐가 돼? 보라색도 정삼각형이란 말이야. 보라색과 주황색의 크기가 다 틀려. 크기가 다르지? 크게 다르잖아. 모양은 똑같은 거란 말이야. 크기가 달라.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 닮음이라고 한다. 닮은 모양이 같은데 크기만 같은 거. 이게 닮음이라고 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닮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A 닮음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도 참고로 얘기하는데 A 닮음이라고 쓰냐 이렇게 쓰지 않아. 그냥 닮은 아니? AA. 자, 그렇지. 왜냐면 삼각형이라는 건 세 각이 있잖아. 근데 두 각이 크기가 같대. 그럼 나머지 한 각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두 개 각이 하나가 30도고 하나가 60도예요. 그럼 나머지 한 각은 뭐야? 그거 뺀 거. 그러니까 몇 도 있어? 90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두 개 각만 같다고 하면은 세 개 각이 다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안 써줘. AA 닮음이라고 얘기해. 닮음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합동을 배웠으면 닮음도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번 문제 봐봐. 두 도형이 합동이 아닌 것 했어.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왜 정삼각형인 거야? 요 녀석도 정삼각형인 거야. 정삼각형과 정삼각형은 무조건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같대. 그럼 자, 내가 얘를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도 한 변의 길이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 각이 몇 도야? 60, 60 될 거 아니야. 이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60, 60 될 거 아니야? 무슨 합동 조건이지? 한 변과 양 끝각이 같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얘를 A, SA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한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이야 이거는. 자, 정사각형, 여기 정사각형.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같다니까.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볼까? 정사각형의 뜻인 거야. 이거 내가 중요한데 정사각형의 뜻. 이거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뭐야? 정사각형의 뜻이 뭐야? 내 변의 길이가 같고 내 각의 크기가 같잖아. 오, 정확하지. 정사각형의 뜻은 내 벽의 같다. and 내 각의 크기도 같아야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한 각이 몇 도일 수밖에 없어? 90도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정사각형의 뜻이
네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1인 거고 얘도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물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 거야. 뭐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합동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삼각형이 각각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떤 관계야? 무슨 합동? SA에서 합동인 거야. 두 변과 사이가 근데 오케이? 근데 세분도 알잖아요. 이 변의 길이가 몇이야? 몇이야? 그걸 못하네. 모르잖아. 1.5. 누가 그래? 여기는 루트 2야. 근데 루트를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3학년 때 배웠는데 루치가 뭔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그러니까 각각 삼각형이 합동이고 얘도 합동이기 때문에 합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3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이야. 얘들아, 원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었지? 닮음이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모양이 같기 때문에 닮음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원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영향을 가져 안 가져? 얘는 SA에 있을 때 뭐 SS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그거예요. S. 아니지. 그런데 뭐가 같다라고 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R로 같을 테니까 결정이 뭐가 결정이 된 거야? 원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버린 거지. 맞습니까? 네. 첫 번째 무슨 원인 거야? 모양은 무조건 같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이 같을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조건에서 뭘 줬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뭘 결정해 준 거야? 크기를 결정해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둘은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네 번째.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 땡. 오케이? 네. 합동이면 넓이가 같다는 건 맞지만 넓이가 같다라고 해서 합동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4번이 무조건 틀렸어. 그러면 넓이가 같은 원이라고 했는데 넓이가 같은 원은 왜 합동이 됐어? 원은 무조건 뭐라고? 닮음이 되는데 넓이가 같대. 우리 원 넓이 어떻게 구해? 원의 넓이. 하늘아, 원의 넓이 공식이 뭐지? 그래, r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원주율을 우리가 3.14 파이라고 얘기해. 그럼 뭐가 결정된 거야? 파이 값은 똑같잖아. 그런데 넓이가 같다는 건 반지름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5번도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 문제 2번. 삼각형, 자 봐봐. A, B, C하고 짝배기 3개가 있는데 D, E, F하고 뭐라는 의미야 하늘아? 두 삼각형이 뭐라는 거야? 합동인 거야. 그런데 A, B 길이와 누구의 길이가 같다는 거라고? A, B 길이와 누구의 길이가 같은 거야? D, E.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앞에서 두 개 성분 길이하고 요 D 길이하고 같다는 얘기라고. 그 다음 성분 BC는 누구하고 같다는 거야? 성분 EF하고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삼각형 이렇게 써있네. 여기가 A, B, C.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60이고요. 여기가 70이네. 그런데 D, E, F는 이렇게 돼 있어. D, E, F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뭘 구하라고 하냐면 EF 길이하고 EF 길이하고
여기서 그냥 준 게 아니란 말이야. EF는 누구하고 대응한다고 그랬지?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여기서 생각해봐. EF하고는 BC하고에 대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BC 길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EF 길이가 6이 된다는 의미인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각 F하고 같은 각이 어디냐? 여기야 여기. 각 F. 이 삼각형 각 누구하고 같은 걸까? C. C하고 같다는 얘기인 거야. C. 아, C. 여기 있네 여기. 맞습니까? 그럼 여기 둘이 합쳐서 몇 도야? 130이 될 테니 C는 50인 거고 결국 F도 5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합도 어려워? 안 어려워?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 너무나도 쉽다. 이거 상황에도 그러지 않나? 아닌가? 자, 두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간 테스트는 진행하도록 할게. 선생님, 그럼 월요일에 안 나오니까 오늘하고 유진이는 수요일날 주면 되지. 엄청나게 많이. 그렇지. 어쩔 수가 없어. 어떤 기본 문제 3번. 자, 이번엔 삼각형으로 얘기했네. A, B, C, D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모양이. 얘가 두 개가 있는 건지 세 개가 있는 건지. 두 개 있어, 세 개 있어. 만약에 두 개로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된다?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의미죠. 세 개가 있으니까 E, F, G, H라고 두 삼각형은 무슨 관계? 합동.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 삼각형이. A, B, C, D. 근데 여기는 3. 어이? 잘 모르겠네. 이렇게 수직한 게 돼. 그 다음에 여기는 5. 여기는 70.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H, G, F, E. 여기가 5.6인데 여기가 125도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5다. 근데 문제야 뭘 구하냐면 H가 꽤 크기를 구하래. H가. 자, 똑같이 대응 길이와 각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H의 값은 누굴 구하라는 거 같을까? 오케이, D값을 물어본 거야. D값. H가 요거를 얘기한 건데 결국 그 H값을 내가 X로 한다면 D가 여기를 물어본 거하고 같은 거야. 여기가 X값인 거야.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B값을 알아야만 X값을 알 수 있잖아. 125. 근데 B값은 여기 B가 Y라고 했을 때 이 B값은 누구하고 같을까? F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F값은 125도로 써있네. 125도. 됐습니까? 네. 그럼 사각형 모든 내각의 합은 몇 도가 돼야 되지? 360. 360인 거니까 125 더하기 90 더하기 70 더하기 X까지 하면 360이다 라고 얘기해서 X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이거 더하면 몇이니? 160 285 더하기 X는 360인 거니까 X는 360에서 285를 빼주기만 하면 되겠다. 맞습니까? 빼면 몇이야? 300도 70. 75도를 나오면 정답. 마지막 이번 문제 네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합동인 삼각형을 옳게 짝지은 거 두 개 했는데 자 기억을 봐봐. 기억은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줘. 4, 5, 6 맞아? 그럼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세 변의 길이를 다 알려준 게 있냐 봐. 세 변의 길이 알려준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기억과 합동인 걸 찾아낼 수 있니 없니?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억과 합동인 거는 뭔지 몰라. 그런데 니은은 한번 보자. 니은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5와 6인데 사이각이 몇 도야? 30도인 거야.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이 30도인 거 찾아봐.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이 30도인 거. 뭐 있어? 미음이 있지. 그러니까 미음과 비음은 서로 어떤 관계인 거야? 합동 관계. 미음 써주면 되고 찾았어. 니은하고 미음은 합동이다. 근데 디귿 한번 볼까? 디귿은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여기 6이고 여기는 80도고 여기는 30도래. 뭘 알려준 거지? 한 변과 양 끝각을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봐. 한 변과 양 끝각 알려준 거. 여기 미을을 보니까 선생님 여기에 80도라는 걸 알려줬고 여기가 70인데요? 그럼 얘들아 이 각이 결정돼 안 결정돼? 여기가 별도라는 거야. 30도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한 변과 양 끝각을 똑같이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 관계는 어떤 관계야? 합동 관계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풀고 테스트 진행할게.